저는 65살 진수입니다. 30년 결혼 기념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아내 미영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청담동 유명 보석상에서 산 다이아몬드 목걸이였죠. 그런데 아내가 먼저 제게 건넨 건 작은 봉투 하나였어요. 당신, 이거 읽어봐요. 미영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을 때 제 손도 떨리기 시작했어요. 편지였습니다. 아내의 필체로 쓰인 짧은 글이었죠. 30년 동안 감사했어요. 이제 헤어져요. 이유는 당신도 알겠죠? 무슨 소리야? 저는 멍하니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미영은 차가운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평소 제가 아는 다정한 아내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미영아, 장난이지? 30년 기념일인데 무슨 소리야? 장난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저는 이제 당신과 함께 살 수 없어요. 미영이 돌아서더니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이미 준비해둔 듯 트렁크가 현관에 놓여 있었습니다. 잠깐만, 대체 무슨 일이야? 내가 뭘 잘못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제 30년 결혼 생활도 문이 닫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그 편지가 쥐어져 있었죠. 이유는 당신도 알겠죠? 이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우편함에서 낯선 봉투를 발견한 거예요. 발신인 이름도 없는 하얀 봉투였죠.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25년 전 제가 회사 워크숍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 옆에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몰랐나요? 누가 보낸 걸까요? 저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이야기를 계속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중견기업에서 30년을 근무했고 작년에 정년퇴직했어요. 미영과는 35살 때 만났습니다. 소개팅으로 만난 평범한 인연이었죠. 미영은 착하고 다정한 여자였어요. 결혼 후에도 늘 제 뒤에서 묵묵히 지켜줬습니다. 맞벌이로 함께 가정을 꾸렸고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웠어요. 당신 오늘 회식이에요? 응, 늦을 것 같아. 조심해서 들어와요. 항상 이런 대화였습니다. 미영은 제 일을 이해해주는 아내였어요. 야근도 많았고 출장도 잦았지만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다 자라고 독립한 후에는 둘만의 시간이 많아졌어요. 주말마다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가끔 여행도 다녔습니다. 행복했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2년 전쯤부터 미영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말수가 줄어들었고 표정도 무뚝뚝해졌습니다. 미영아, 무슨 일 있어?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항상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갱년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자들은 나이 들면 그럴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6개월 전부터는 미영이 자주 외출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내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미영이 준비하고 있던 거예요. 저를 떠날 준비를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서재에 있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결혼 사진부터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까지 쭉 넘겨봤어요. 행복했던 순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한 장의 사진에서 손이 멈췄어요. 25년 전 회사 워크숍 사진이었습니다. 낯선 봉투에 들어있던 바로 그 사진이었죠. 사진 속 제 옆에는 당시 회사 후배였던 수진이 서 있었어요. 예쁘고 활발한 여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누군가가 이 사진을 보낸 걸까요? 저는 불안감에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미영아, 대체 무슨 일이야? 제발 연락해. 하지만 미영은 끝까지 침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편지에 적힌 문장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유는 당신도 알겠죠? 혹시 미영이 알고 있는 걸까요? 25년 전 그 일을 말이에요. 다음날 아침 저는 딸 은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은지는 30살로 결혼해서 부산에 살고 있어요. 은지야, 엄마 연락 받았어? 아빠, 무슨 일 있어요? 엄마가 왜요? 아니 그게
엄마가 집을 나갔어. 전화기 너머로 은지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엄마가 집을 나갔다고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나도 모르겠어. 그냥 편지 한 장 남기고 떠났어. 편지에 뭐라고 써 있었는데요? 헤어지자고. 이유는 내가 안다고 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빠, 혹시 엄마한테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 나는 평생 엄마한테 잘해줬어. 제 목소리가 격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어요. 알았어요, 아빠. 제가 엄마한테 연락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미영이 없는 집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저는 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혹시 미영이 돌아온 건가 싶어서요. 하지만 문 밖에 선 사람은 미영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중년 여성이 서 있었어요. 5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진수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여성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수진이에요. 25년 전 당신 회사 후배였던.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수진? 25년 전 그 수진이 지금 제 앞에 서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수진 씨? 왜 여기? 당신 아내 미영 씨가 저를 찾아왔었어요. 6개월 전에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영이 수진을 만났다고요? 무슨 소리예요? 아내가 당신을? 네. 당신에 대해 물어보더라고요. 25년 전 그 일에 대해서요. 수진이 한 발 다가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건 오해예요. 오해? 당신 아내는 오해라고 생각하지 않던데요. 수진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대체 미영이 무슨 말을 들은 걸까요? 제발 설명 좀 해주세요. 아내가 뭐라고 했어요? 그건 당신이 직접 아내한테 물어봐야죠. 저는 그냥 사실만 말해줬을 뿐이에요. 수진이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진수 씨, 거짓말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30년 동안 숨겼다고 해서 영원히 숨길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수진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현관에 서서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25년 전 그 일, 회사 워크숍에서 있었던 일이 이제야 터진 거였어요. 저는 평생 그 비밀을 가슴에 묻고 살았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미영이 알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가 말해준 걸까요? 그날 밤 또다시 낯선 봉투가 우편함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오래된 호텔 영수증 사본이 들어 있었어요. 25년 전 날짜가 찍힌 영수증이었습니다. 그리고 메모가 하나 더 있었어요. 거짓말의 대가는 혹독합니다. 누가 저를 이렇게 괴롭히는 걸까요? 저는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들 민호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민호는 35살로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아빠, 엄마 일로 은지한테 들었어요. 민호야, 아빠가 정말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아빠, 대체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왜 그러는지 말씀해 주세요. 25년 전에 아빠가 실수를 했어. 실수요? 회사 워크숍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 그리고 후배 직원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아빠, 설마 바람을 피운 거예요?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단지 술에 취해서 같은 방에 있었던 것뿐이야. 아무 일도 없었어. 그럼 왜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민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아들마저 저를 의심하는 게 두려웠어요. 그 후로 일주일 동안 저는 미영을 찾아다녔습니다. 친구들 집도 가보고 미영이 자주 가던 카페도 찾아갔어요. 하지만 아무도 미영의 행방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진수 씨, 미영 씨한테 대체 뭘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해예요. 미영 씨가 그렇게 결심한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모두가 미영의 편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고립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집에는 계속 낯선 봉투들이 배달됐습니다. 25년 전 워크숍 때 찍힌 다양한 사진들, 호텔 체크인 기록, 당시 동료들의 증언이 적힌 메모들.
그날 밤 진수와 수진이 함께 있는 걸 봤습니다. 둘이 매우 친밀해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같은 방에서 나오는 걸 목격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이 제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어요. 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회사 동창 모임에도 나가기 힘들어졌어요. 소문이 퍼진 거예요. 정년 퇴직한 진수가 부인한테 버림받았다는 소문이요. 진수야,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럭저럭. 미영이는 어떻게 된 거야? 소문 들었는데.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모임 자리가 너무 불편했어요. 결국 중간에 나와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공원을 지나갔어요. 예전에 미영과 자주 산책하던 그 공원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미영아, 제발 한 번만 만나자. 내가 설명할게. 하지만 미영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 인생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 은지가 서울로 올라왔어요. 은지는 제 처참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 이게 무슨 꼴이에요? 수염도 안 깎고 옷도 이게 뭐예요? 은지야. 아빠가 정말 힘들어. 은지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딸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어요. 아빠, 엄마를 만났어요. 뭐? 엄마를? 어디서? 부산에 계세요. 친구 집에 머물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급히 물었습니다. 엄마가 뭐라고 하던? 아빠에 대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좀 쉬고 싶다고만 하셨어요. 은지야, 아빠가 엄마한테 가야겠어. 주소 좀 알려줘. 은지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당분간 혼자 있고 싶대요. 아빠를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미영이 저를 완전히 거부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25년 전 그날의 진실을 밝혀야 했어요. 저는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 씨, 저 진수예요.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왜요? 할 말이라도 있어요? 네.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다음 날 저는 수진을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였어요. 수진은 저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저를 부른 거예요? 수진 씨, 미영한테 대체 뭐라고 말한 거예요? 사실대로 말했죠. 25년 전 그날 밤 우리가 함께 있었다고.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우리 둘 다 술에 취해서 그냥 같은 방에 있었을 뿐이에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진수 씨는 정말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모른 척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25년 전 그날 밤 당신은 저한테 고백했어요. 아내와의 결혼 생활이 지겹다고, 나를 사랑한다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그건 술에 취했다고 다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그날 당신은 저한테 키스하려고 했어요. 제가 거부해서 못했지만요. 기억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하게 그날 밤의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그 이후로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미영한테 잘해줬고 가정을 잘 지켰어요. 그래서요? 한 번의 실수는 용서받아야 한다고요? 진수 씨, 당신 아내는 30년 동안 의심하며 살았어요. 의심? 미영이 알고 있었다고요? 당신이 몰랐을 뿐이에요. 미영 씨는 그날 이후로 계속 당신을 지켜봤어요. 당신이 또 다른 여자를 만나는지 거짓말하는지.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미영이 30년 동안 저를 의심하며 살았다니. 그럼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아이들 때문이죠. 아이들이 다 클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정년퇴직하고 이제 할 일도 없으니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저는 절망했습니다. 30년 동안 미영이 저를 시험한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거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미영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남기고 간 물건들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미영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열어봐도 되는 건지 망설였지만 결국 펼쳤어요. 첫 페이지는 25년 전 날짜였습니다. 오늘 남편 회사에서 전화가 왔다. 워크숍 때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다른 직원과 같은 방에서 잤다고 한다. 여직원이라고 했다. 가슴이 무너졌다. 하지만 아이들이 어려서 참아야 한다.
남편을 믿고 싶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6개월이 지났다.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다. 하지만 나는 계속 의심이 든다. 혹시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건 아닐까? 밤마다 악몽을 꾼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미영이 이렇게 힘들어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페이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10년이 지났다. 남편은 여전히 착하다. 아이들한테도 잘해준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이 지워지지 않는다. 가끔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또다시 의심이 든다. 20년이 지났다. 이제 아이들도 다 컸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날을 잊을 수 없다. 남편을 용서해야 할까? 아니면 떠나야 할까? 혼란스럽다. 25년째. 남편이 정년퇴직했다. 이제 남편과 둘만 남았다.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다. 그 여자를 만나보기로 했다. 진실을 알고 싶다. 마지막 페이지는 6개월 전 날짜였습니다. 오늘 이수진을 만났다. 그녀는 솔직하게 말해줬다. 25년 전 그날 밤 남편이 자기한테 고백했다고, 키스하려고 했다고. 배신감이 밀려온다. 30년 동안 나는 거짓말 속에서 살았구나. 이제 결심했다. 떠나겠다. 결혼기념일에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미영이 30년 동안 이렇게 고통 속에서 살았다니. 그때 문자 알림이 왔습니다. 미영이었어요. 진수 씨, 이제 알았겠죠? 저는 30년 동안 당신을 믿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날의 배신감은 절대 잊을 수 없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살 수 없어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받지 않았어요. 몇 번을 더 걸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소주를 마셨어요. 1병, 2병. 취할 때까지 마셨습니다. 술에 취한 채로 미영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미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바보였어. 25년 전 그날 내가 정말 잘못했어. 돌아와줘. 제발. 하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그때 또다시 현관에 봉투가 배달됐어요. 이번에는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안을 열어보니 사진 한 뭉치가 들어 있었어요. 25년 전 워크숍 때 찍힌 모든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제가 기억하지 못했던 장면들도 있었어요. 제가 수진의 손을 잡고 있는 사진, 제가 수진에게 무언가를 속삭이는 사진. 마지막 사진은 다음날 아침 호텔 방에서 나오는 저와 수진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몰래 찍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메모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미영 씨에게 보냈습니다. 30년 동안 숨긴 거짓말의 대가입니다. 누가 이렇게 저를 괴롭히는 걸까요?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다음날 아침 저는 은지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빠, 엄마가 만나자고 하세요. 정말? 어디서? 우리 집 근처 카페요. 내일 오후 2시예요. 드디어 미영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부산행 기차를 탔어요. 다음날 오후 카페에 도착했을 때 미영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아내였어요. 미영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미영아, 앉으세요. 미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앞에 앉았습니다. 미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알아요. 당신이 미안하다는 거. 나는 정말 그 이후로 한 번도 다른 여자를 생각한 적이 없어. 오직 당신만 생각하며 살았어. 미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당신은 잊고 살았지만 저는 잊을 수 없었어요. 30년 동안 그 생각에 시달렸어요. 미안해.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이제 알겠어. 그때 미영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이혼 서류인가? 하지만 미영이 꺼낸 건 이혼 서류가 아니었어요. 오래된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이거 읽어보세요. 편지를 펼쳤습니다. 수진의 필체였어요. 미영 씨께, 저는 이수진입니다. 25년 전 일로 당신에게 상처를 드려 죄송합니다. 사실 그날 밤 진수 씨가 저한테 고백했던 건 맞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그리고 진수 씨는 취한 상태에서 그냥 잠들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다른 동료들이 우리가 같은 방에 있던 걸 봤고 이상한 소문이 돌았어요. 저도 피해자였어요. 그 일로 회사에서 왕따를 당했고 결국 퇴사했습니다.
25년 동안 저는 진수 씨를 원망했어요. 하지만 6개월 전 당신을 만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당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보고 깨달았어요. 진수 씨도 당신도 저도 모두 그날의 피해자였다는 걸요. 미영 씨, 진수 씨는 정말 당신을 사랑해요. 25년 동안 제가 지켜본 바로는 그래요. 한 번의 실수를 용서해 주세요. 그게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수진이 이런 편지를 썼다니. 미영아, 수진 씨가. 알아요. 이 편지를 받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미영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사실 제가 당신을 떠난 건 당신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어요. 정말로 저를 사랑하는지 후회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시험? 네. 그리고 당신이 제 일기장을 읽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일부러 서랍에 놔둔 거예요.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모든 게 미영의 계획이었다는 건가요? 그리고 그 익명의 편지들도 제가 보낸 거예요. 당신이 과거를 직면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미영아,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잔인하다고요? 30년 동안 제가 느낀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 달 동안 당신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봤어요. 은지와 민호를 통해서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당신도 고통스러웠다는 걸요. 미영아, 나는 정말 당신을 사랑해. 평생 당신만 사랑했어. 알아요. 이제 믿어요. 미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제 손을 잡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할게. 앞으로 평생 저한테 솔직하세요. 어떤 비밀도 숨기지 마세요. 그리고 매일 저를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약속할게. 평생 그렇게 할게. 저희는 그렇게 카페에서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30년 동안 쌓였던 오해와 상처를 하나씩 풀어냈습니다. 한 달 후 저희는 다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훨씬 더 솔직하고 깊은 관계가 됐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미영에게 말해요. 사랑해, 미영아. 저도 사랑해요. 이제는 진심이 담긴 대화예요.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입니다. 수진에게도 감사 편지를 보냈어요. 그녀가 용기 내서 진실을 말해준 덕분에 저희 부부가 다시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수진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진수 씨, 다행이네요. 저도 이제 그 일을 다 놓아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두 행복하세요. 아이들도 저희가 다시 만난 걸 기뻐했어요. 아빠, 이제 엄마한테 잘해드려야 해요. 알죠? 그럼 평생 잘해드릴 거야. 은지와 민호는 저희 부부가 더 행복해진 모습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희는 다시 공원을 산책했어요. 30년 전 데이트하던 그 공원이었습니다. 미영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좋아요. 이번엔 제대로 시작해요. 벤치에 앉아서 석양을 바라봤어요. 저는 미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영아, 그때 나한테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25년 전에 말했으면 우리 더 일찍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잖아. 두려웠어요. 당신이 인정하지 않을까봐. 그리고 아이들한테 상처 줄까봐. 이제는 아무것도 숨기지 말자. 약속해. 약속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30년 전 결혼식 앨범을 꺼냈어요. 미영과 함께 한 장 한 장 넘겨봤습니다. 우리 참 젊었네? 그러게요. 그때는 몰랐어요. 결혼 생활이 이렇게 힘들 줄은. 하지만 이겨냈잖아. 우리. 맞아요. 우리가 이겨냈어요. 저는 이 모든 일을 통해 깨달았어요. 결혼은 완벽한 사람과 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서로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용서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거라는 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이라는 것도 배웠어요. 30년 동안 미영이 혼자 고통받았던 건 제가 그 마음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솔직하게 대화했다면 훨씬 일찍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요. 이제 저희는 매주 금요일 저녁을 대화의 시간으로 정했어요. 그 주에 있었던 일, 느낀 감정, 불편했던 점들을 솔직하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 저희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이제 진짜 행복해요. 32년 차 부부지만 신혼부부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매일을 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둘만의 여행이었죠.
바닷가를 걸으며 손을 잡고 웃었어요. 미영아, 고마워. 나를 용서해줘서. 저도 고마워요. 포기하지 않아서. 올해는 결혼 33주년이에요. 이번에는 제대로 된 기념일을 보낼 거예요. 미영이 좋아하는 레스토랑을 예약했고 특별한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선물은 따로 있어요. 바로 제 진심이죠. 매일매일 미영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게 최고의 선물이라는 걸 이제는 알아요. 지난 일을 돌이켜보면 후회도 되고 아프기도 해요. 하지만 그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혹시 배우자에게 숨기고 있는 비밀이 있나요? 오래전 실수가 있나요? 제발 용기 내서 솔직하게 말하세요.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 배우자의 실수를 알게 됐다면 용서를 고민해 보세요. 물론 쉽지 않아요. 저도 30년이 걸렸으니까요. 하지만 진심 어린 뉘우침이 있다면 용서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결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매일매일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처럼 말이죠. 오늘도 저는 미영에게 말할 거예요. 사랑해, 미영아.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해. 그리고 미영도 대답할 거예요. 저도 사랑해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사랑할게요. 이게 저희 부부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리을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과연 이 부부의 선택은 옳았을까요? 용서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